네,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시는 시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자, 이 시의 창작 배경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도시화가 산업화가 진행되던,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1970년대를 가리킵니다. 자, 그때 농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 농촌에 농사를 지어봤자 돈이 되지 않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에 와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이촌 향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 시대의 젊은이들이 도시에 와서 집도 없고 또 일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공장에서 힘들게 노동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죠. 집도 변변치 않고 삶의 여유도 없고 또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문화의 굶주립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성을 사귀는 것도 또 보고 싶은 부모님과 고향을 오가는 것도 어려운 시대였죠. 자, 그런 시대에 젊은이들이 정서적으로 핍박되고 또 외롭고 쓸쓸하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사랑에 굶주리고 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아픔을 어른의 시각에서 이 신경림이라는 이 시인이 어른의 시각에서 그 젊은이들 화자가 가난한 게 아니고 이 가난은 화자의 가난이 아니고요. 화자가 가까이에서 바라본 당시 젊은이들, 특히 도시에서 노동하며 살았던 도시 노동자, 젊은 층에 대한 아픔, 그들의 아픔과 또 쓸쓸함과 외로움에 대해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난한 사랑의 주체가 화자가 아니라 당시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젊은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그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과 그 소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시는 연 구분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행부터 끝이 보면요 18행까지 행만 이렇게 나와 있죠. 연 구분이 돼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행이 쭉 열거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중간에 칸을 두어서 구분을 해 준 것은 의미상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선생님이 직접 그냥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 본 것이고요. 원문에는 연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두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한 내용은요. 여기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또 네 번째 행에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8행에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자, 12행에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 16, 18, 17, 18에서 앞에 나왔던 네 가지를 한번 종합 정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구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일행 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이건 서리법이죠. 서리법입니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 모르겠느냐? 안다. 반어법이죠. 자, 서리법과 반어법 이 두 가지 표현법이 있었다는 거 꼭 기본으로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것을 효과는 강조, 정서와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이때 너는 젊은이, 자, 이 시의 관찰 대상인 젊은이의 연인을 가리키고 헤어져 돌아온다 이별 상황이죠. 아마도 둘이 잘 사귀고 있다가 그날 데이트가 끝나서 잠깐 내일 혹은 그 다음날 볼 계획인데 헤어지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앞뒤 맥락을 봤을 때에는 아마도 잘 사귀다가 가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귀는 것이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이별의 맥락으로 사용된 문장이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그때 돌아오는 그 풍경이 이렇습니다. 눈 쌓인 골목길, 골목길에 눈이 쌓여 있어요. 자, 이게 눈은 플러스 의미가 아니고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네요. 시련의 의미가 있겠죠. 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 이것도 달빛도 역시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고요. 자, 삶의 시련이나 고난, 똑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각적 심상이 제시가 되어서 이 시가 감각적인 표현 수법이 주된 표현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삼형이 하나의 내용으로 내용상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달빛 아래에서 젊은이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 주된 정서가 젊은이의 외로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7행으로 가볼게요. 자, 또 비슷한 문장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장이 유사한 문장, 비슷한 문장, 우리가 이걸 통사구조라고 하죠. 통사구조의 반복이 되면서 당연히 운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겠는가? 이따 똑같이 서리법, 반어법이 되겠네요. 자, 2점을 치는 소리, 2점이라고 하는 게 요즘 2시, 새벽 2시인데요. 요즘 우리가 뭐 시계가 뭐 종이 울립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 각 집마다 이렇게 태엽으로 돌려서 감는 그런 시계들이 있고 그 시계들의 소리가 댕댕댕 이렇게 그 조그만 양철 이렇게 동그란 양철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이 판을 여기 망치 같은 것들이 장치가 있어가지고 댕댕 울리는 그 소리가 이제 집집마다 울리곤 했죠. 그런 2점을 치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가 역시 감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깊은 밤 시간에 2점을 치는 소리만, 시계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자, 방범대원이 당시에는 길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자, 70년 되면 박정희 독재 정권 시대 아닙니까? 치안을 위해서 방범대원들이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 상황이 있었죠. 또 메밀묵 사려 소리, 밤에 당시에는 간식거리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뭐 편의점이 24시간 있다거나 밤 늦게에도 먹을 수 있는 배달이 가능한 시대인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 밤에 출출한 사람들 위해서 이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메밀묵이라든가 모찌 같은 거, 메밀묵이나 모찌 같은 거를 파는 어떤 그런 그 장사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메밀묵 사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치곤 했죠. 그런 소리가 역시 들립니다. 자, 소리 그리고 이렇게 밤새 깊은 시간이 흘러가서 새벽이 되면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아마도 공장지대 주변에 이 젊은이가 살고 있던 그 방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자, 소리가 저기 소리가 반복, 소리라고 하는 시어의 반복도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왔지만 문장 구조의 반복도, 유사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의 반복도 있고 소리라고 하는 시어의 반복도 있죠. 자, 운율을 만드는 요소가 유사한 문장 구조도 있고 시어의 반복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시대를 추리해 봤을 때 몇 년도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70년대 상황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또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가난하지만 사람이 그 정서, 인간의 마음과 정서를 버리고 살진 않죠. 마음속에 가득한 그리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 그랬느냐? 자,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고향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 이런 까치밥이 뭔지 아닙니까? 감나무 같은 것들이 가을에 이제 이렇게 감나무 가지에 감이 달려 있는데 이 감을 사람들이 다 따먹죠. 근데 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열려 있는데 사람이 따먹기가 힘든 저 높은 곳에 있는 감들은 사람이
물론 노력하면 따먹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굳이 따먹지 않고 자연의 한 그치 일부분인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까치를 위해서 일부러 따지 않고 남겨둔 그 감을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자,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자, 그 감이 새빨간색이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고요. 자, 그 감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들리겠죠. 청각도 시각도 동시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나오지만 공감각이 아닙니다. 주의해보세요. 문제 되게 많이 나요. 공감각이 아니고 왜냐하면 감각의 전이가 없으니까 시각적 대상을 청각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 새빨간 감이 눈에 보이고 그 감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시각에 의해 청각이 동시에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복합 감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감각적인 표현은 사용되지만 공감각은 아니다. 자, 주의해 봅시다. 자,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어머님을 그리워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부분을 보면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당연히 사랑도 알죠.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자, 촉각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키스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 그러나 안 해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죠. 자, 촉각. 사랑한다고 속삭이던데 숨결도 속삭일 때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이기 때문에 물론 소리도 들리겠지만 숨결은 그 숨결 촉각으로 그렇게 감각이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울음. 이때 울음은 이제 헤어지면서 이별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아픔을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2부터 15까지는 가난하지만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다. 자, 근데 그것을 사랑의 감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 가난하기 때문에 또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할 수가 없는 사랑도 포기하고, 그죠? 그리움도 포기하고, 그죠? 자, 그런 포기하는 것들이 많죠.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자, 이때 이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일단 앞에부터 보면 사랑을, 그 다음에 또 뭘 포기합니까? 그리움을, 그죠? 또 뭘 포기합니까? 두려움을, 또 뭘 포기합니까? 외로움을 등등 이런 것들을 자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자 밑에 시상 전개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자 그리움을 느끼고 좀 연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끼고 자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움과 아픔을 가난으로 인해서 즉 인간적인 모든 감정들을 일정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화자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겠네요. 이별, 그죠? 도시의 공장 기지에 살고 있다. 농촌에서 올라왔다. 청년이다. 고향에 어머니가 계신데 그 고향을 그리워한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속삭이던, 그죠? 터지던. 자,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사귀다가 현재는 헤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억이 아직, 자, 기억 상태입니다. 자, 화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인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움과 사랑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들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가난한 삶의 현실을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표현상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다양한 감각이 쓰였다. 시각, 청각, 촉각. 약간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공감각은 없다. 자, 반복법이 쓰입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자, 반복이 시어의 반복도 있고 문장 구조의 반복도 있습니다. 자, 주제와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서리법도 있고 반어법도 있다.
크게 보면 도치법도 있습니다. 모르겠는가, 자, 모르겠는가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그것을 의리, 자, 목적어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도치법도 쓰였습니다. 자, 이런 도치법을 사용함으로써 역시 의미를 강조하죠. 문장 구조의 변화를 줌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달빛은 시각, 그 다음 두점후각, 소리는 청각, 어머니와 소리는 자, 새빨간은 시각이고 소리는 청각이 되겠죠. 동시에 쓰였고요. 내 입술, 내 숨결은 촉각이었는데 울음은 청각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70년대이다. 그 다음에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주변부에서 빈민층을 형성했고 공장 노동에 매달리며 가난하게 살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에 또 문화적인 맥락을 보면요, 시계가 2점을 치는 소리, 종을 치는 소리를 1점, 2점으로 표현했고요. 방범대원, 자, 야간 통행 금지를 시켰고요. 방범대원이 길거리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시대상을 알 수 있고요. 자, 겨울밤 메밀묵을 즐겨 먹었다.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새벽까지 일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의 부제가 이웃의 젊은이를 위하여입니다. 그죠? 화자는 자, 객관적으로 제3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인이 젊은이를 위해서 사랑과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화자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시험에 꼭 나오는 것, 아까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했다. 자, 그들이 도시 빈민을 이루었고 소외된 계층이었다.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도 20, 30대 젊은이들이 보면 M4 세대, 옛날에는 3포 세대가 있어요. 3포 세대. 결혼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연애, 그렇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을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자, 돈이 별로 없어. 연애도 돈이 필요하죠.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출산도 힘들어. 이걸 3포 세대라고 하고요. 그 뒤에 5포라는 5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연애, 결혼, 출산 이외에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취업과 내 집 마련, 취업과 내 집 마련도 어렵다. 자, 이것이 5포 세대가 되겠고요. 여기에 심지어는 7포 세대, 7포는 뭐냐면 이 5가지에다가 2가지가 또 추가되는데 7포에 추가된 내용은 뭐냐면 건강과 외모, 그리고 인간관계. 인간관계도 여러분들 돈이 들고, 그죠? 직업이 필요해. 내가 실업자 상태인데 친구 만나기가 좀 마음 편치 않잖아요. 인간관계. 자, 건강, 외모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가 있고요. 자, 7포 세대에서도 9포 세대, 9포. 그럼 9포는 뭐가 추가되느냐? 9포에는 꿈과 희망, 나의 삶도 포기한다. 그래서 이 생망, 이번 생애가 망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것이 점점 늘기 때문에 M4 세대 뭐 이런 식의 말까지 신조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젊은 층들의 어려움은요, 비단 우리나라의 상황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지금 일반화된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케아 세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케아가 굉장히 잘 나가는 노르웨이 기업인데, 덴마크 기업인가요? 자, 그런데 이케아가 굉장히 그 제품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케아 그 제품들은 가성비가 좋은 대신에 제품들이 튼튼하고 재료가 썩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쓰고 버려요.
그리고 이케아에서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도 보면 장기간 고용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딱 골라 뭐죠? 파트타임으로 고용했다가 그냥 필요 없으면 자릅니다. 자, 그렇게 이케아에 취업한 사람들도 장기간 취업을 누리지 못하고 금방 잘린다거나 또 이케아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성처럼 잠깐 쓰다가 그냥 버려지는 그런 이케아 제품처럼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 혹은 이 기업들의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조감 섞인 표현이 바로 이케아 세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지금 이 시에 나오는 70년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과도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사회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국가의 할 일이고 정부의 할 일이죠. 그러나 개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국가도 그런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듣기가 조금 길었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표현도 하고 주장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회가 바뀌고 변화하겠죠. 자,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안녕.